그날 회의실에서 한 남자의 이름이 문제의 원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서울 여의도 중견 대기업 전략기획팀 대리 김지훈. 입사 6년차 승진을 앞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갑자기 그의 자료는 계속해서 틀렸다는 지적을 받기 시작합니다. 임원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당하고 동료들은 하나둘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건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새벽 사무실 혼자 남아 로그를 추적하던 그는 마침내 발견합니다.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대한 구조의 실체를. 대리가 상무를 이긴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기록을, 그리고 용기를 무기 삼아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위계를 넘어 정의를 지킨다는 것. 그 긴 싸움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김지훈입니다. 32 회사원입니다. 명함에는 라이트웍스 코리아 전략기획팀 대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의도 오피스 빌딩 12층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 게 기본입니다. 야근이 있는 날엔 자정 넘어 집에 들어갑니다. 주말에도 메신저를 확인합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입사한 건 2018년 3월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1년쯤 했습니다. 스펙은 평범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경영학과 토익 900점대, 학점 3.5, 인턴 경험 2번. 그래도 라이트웍스 코리아에 붙었을 때는 기뻤습니다. 중견 대기업이라는 타이틀, 복지, 연봉 다 괜찮았으니까요. 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 지훈아, 이제 안정됐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정. 그 단어가 제게는 목표였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삶, 매달 통장에 돈이 꽂히는 삶,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삶.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 배치는 마케팅팀이었습니다. 신입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회의록 작성하고 자료 정리하고 선배들 커피 심부름 다니고. 불만은 없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시작한다고 했으니까요. 2년 차쯤 되니까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맡았습니다. 온라인 광고 캠페인 기획이었습니다.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3년 차에 전략기획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전략기획팀은 달랐습니다. 임원 보고가 많았고 숫자에 예민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박성우 상무였습니다. 40 후반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회의 때 누군가 실수하면 차갑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거 다시. 그 말 한마디에 밤샘 야근이 결정됐습니다. 부장은 최민호 부장이었습니다. 박성우 상무 밑에서 10년 넘게 버틴 사람이었습니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상무님 기분을 읽고 팀원들한테 미리 경고했습니다. 오늘 상무님 기분 안 좋으시니까 조심해. 과장은 이재석 과장이었습니다. 제 바로 위 선배였습니다. 친절하진 않았지만 일은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배웠습니다. 눈치 보는 법, 보고서 쓰는 법, 회의에서 말하는 타이밍.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하반기 제게 프로젝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해외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신규 플랫폼 런칭 프로젝트였습니다. 규모가 컸습니다. 예산도 기대치도 리스크도. 이재석 과장이 제자리로 와서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거 내가 전담해. 잘하면 올해 승진 노릴 수 있어. 승진.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6년차 대리가 과장으로 올라가려면 성과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복잡했습니다. 파트너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IT 기업이었습니다. 시차도 있고 언어도 달랐고 계약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석 달 안에 런칭 계획을 확정하고 임원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11시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주말에도 나왔습니다. 자료를 만들고 수정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감사팀에서 사람이 한 명 내려왔습니다. 최윤아 과장이었습니다. 30 중반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첫인상은 차가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와서 인사도 짧게 했습니다. 감사팀 최윤아입니다. 프로젝트 리스크 점검차 합류했습니다. 그 뒤로 최윤아 과장은 매주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씩 할 때마다 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데이터 출처가 어디죠? 계약 조건 변경 시 승인 절차는 확인하셨나요?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박성우 상무도 그 앞에선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최윤아 과장을 무서워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감사팀은 회사에서 특별했습니다. 누구든 조사할 수 있었고 보고서 한 장으로 사람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반쯤 왔을 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회의에서 자꾸 문제가 됐습니다. 숫자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실수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원본 파일과 회의실 화면에 띄워진 파일이 달랐습니다. 미묘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김대리, 이 수치 어디서 나온 거야? 박성우 상무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어제 메일로 보낸 파일엔 이 수치가. 메일? 지금 화면에 뜬 게 내가 보낸 거 아니야?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파일 이름은 같았고 날짜도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의심, 불신, 실망. 그런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이재석 과장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요즘 집중 안 되는 거 아니야? 좀 정신 차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가 보낸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맞았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누가, 왜, 어떻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자료를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게 말이 되나? 왜 그런 짓을? 무슨 이유로?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만 커졌습니다. 내일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또 뭔가 틀렸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만 안고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본관 18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12시까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숫자를 3번 확인했고 그래프도 다시 그렸습니다. 실수가 없도록, 트집 잡힐 구석이 없도록 파일을 메일로 보내고 공유 드라이브에도 올렸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였습니다. 회의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8시쯤 사무실에 도착해서 프린트를 뽑았습니다. 회의 자료는 항상 출력본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박성우 상무가 종이로 보는 걸 선호했으니까요. 프린터 앞에서 자료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숫자도 문장도 레이아웃도.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는 9시 50분이었습니다. 박성우 상무, 최민호 부장, 이재석 과장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윤아 과장도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뭔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우 상무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최민호 부장이 말했습니다. 김대리 자료 화면에 띄워. 저는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빔 프로젝터의 첫 장이 떴습니다. 제목, 날짜, 작성자 이름. 다 맞았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일정, 예산. 여기까지도 문제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장, 파트너사 데이터 분석 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입력한 수치와 다른 숫자가 표에 박혀 있었습니다. 매출 추정치, 성장률, 시장 점유율. 전부 미묘하게 틀렸습니다. 많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100분율로 따지면 2%, 3% 정도. 하지만 임원회의에서 그 정도면 치명적이었습니다. 박성우 상무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대리, 이 수치 출처가 뭐지? 저는 입이 말랐습니다. 파트너사에서 받은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본이 이거야? 상무님이 손에 든 출력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는 화면과 또 달랐습니다. 제가 아침에 뽑은 프린트 물과도 달랐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력한 건. 최민호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김대리, 지금 화면에 띄운 파일이 최종본 맞지? 예, 어젯밤 공유 드라이브에 올린. 그럼 이 숫자가 맞는 거 아니야?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 로컬 파일을 열었습니다. 원본을 확인하려고. 그런데 거기 저장된 파일조차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제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까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박성우 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대리, 이거 확인 안 하고 올린 거야? 아닙니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어젯밤에 3번이나. 3번 확인했는데 틀렸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됐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라면 누군가 일부러 바꾼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지금 이 자리에서 임원들 앞에서. 최윤아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일 수정 이력 확인해 보시죠. 박성우 상무가 그쪽을 봤습니다. 과장님, 그게 지금 중요한가요? 일단 회의를. 중요합니다. 데이터 오류가 반복되면 프로젝트 신뢰도 문제로 이어집니다. 최윤아 과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공유 드라이브 관리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파일 이력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로그가 떴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로그에는 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12시 54분 파일 업로드. 그리고 그 아래 오늘 새벽 3시 22분 파일 수정. 수정자 이름도 제 계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습니다. 김대리, 새벽 3시에 수정했네요. 최민호 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시간에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로그는 뭐야?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정한 게 아닙니다. 이재석 과장이 옆에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겐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성우 상무가 말했습니다. 일단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김 대리는 자료 다시 정리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
상무님, 정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어? 유령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의심, 실망, 경멸.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이재석 과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잠깐. 구석진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과장님, 진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 안 했다 치자. 근데 로그엔 내 이름이 박혀 있잖아. 어떻게 설명할 건데? 누군가 제 계정으로. 계정 해킹? 지훈아, 그게 지금 설득력 있는 말 같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이재석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분위기 안 좋아. 팀 전체가 이번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데 내가 계속 이러면 우리 다 같이 죽어.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일단 내일까지 자료 완벽하게 만들어. 더 이상 실수 없게. 알았지? 네. 과장님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3시 제 계정으로 파일이 수정됐다. 하지만 저는 그때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계정에 접근했다는 뜻인가? 그럼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건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팀원들이 저를 쳐다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문이 빠른 건 회사의 속성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김 대리가 또 자료 틀렸다고, 임원회의에서 망신당했다고. 점심시간이 됐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만 들여다봤습니다. 파일을 열고 닫고 로그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뒤졌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거, 흔적, 뭐라도. 오후 3시쯤 메신저에 최윤아 과장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 대리님,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저는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신호음이 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대리님, 오전 회의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파일 수정 로그 확인해 봤는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떤 점이요? 새벽 3시 22분에 파일이 수정됐는데 그 시간대에 김 대리님 계정으로 다른 접속 기록이 없어요. 보통은 파일 수정하려면 드라이브 접속 기록이 남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럼 누군가 백도어로 접근했거나 아니면 관리자 권한으로 우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나요? 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자꾸 제 자료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도 로그 남아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화를 끊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였습니다. 최윤아 과장이 도와주려 한다는 건 적어도 제 말을 아예 무시하진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의 파일 로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고 혼자 노트북 화면만 켰습니다. 로그를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일 수정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일어났습니다. 2시에서 4시 사이. 제가 절대 깨어있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파일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부 임원 회의 직전에 쓰이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가 망신당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미움을 샀나? 제가 누구 앞길을 막았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갈 때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프로젝트 자체를 흔들려는 누군가의 의도일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표적은 제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 전체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계약서, 예산안, 파트너사 협약서.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새벽 2시쯤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계약 조건 중에 특정 조항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거나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계약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일부러 프로젝트를 지연시킨다면, 그래서 계약을 다시 쓴다면,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외부 컨설팅 업체. 계약 재협상 시 자문을 맡기로 돼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 대표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박성우 상무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제 자료가 바뀌었는지, 왜 회의 때마다 문제가 됐는지, 프로젝트를 망치고 계약을 다시 쓰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희생양으로 선택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감정으로 싸우면 집니다. 한국 회사에서 대리가 상무를 이기려면 팩트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 노트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젯밤 정리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8시 반이었습니다.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최윤아 과장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김 대리님, 어제 말씀드린 로그 자료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정리해둔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수정 이력, 시간대, 패턴 분석. 전부 엑셀로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누군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김 대리 뭐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이재석 과장이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 과장님. 자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한 거? 오늘까지 제출이라고 했지? 예, 오전 중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제 화면을 흘끗 봤습니다. 메일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이 최윤아 과장이라는 게 보였을 겁니다. 과장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감사팀한테 뭐 보내는 거야? 로그 확인 요청받아서요. 로그? 무슨 로그? 파일 수정 이력이요. 어제 회의 때 과장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지훈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실수한 거 덮으려고 감사팀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수정한 게 아니라서. 그만해. 더 키우지 말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경고하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과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회사 생활 6년 했으면 알잖아. 이런 거 파고들면 좋을 거 없어. 그냥 내가 실수했다고 하고 넘어가. 다음에 잘하면 돼. 하지만 정말 제가. 알아. 내 말 믿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팀 분위기가 어떤지 몰라. 상무님 기분이 어떤지 몰라. 내가 계속 이러면 팀 전체가 위험해져.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자료 정리해.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
알았지? 예. 과장님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최윤아 과장한테 보낸 메일이 발송됨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미 보낸 뒤였습니다.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팀 회의가 잡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집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박성우 상무, 최민호 부장, 이재석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성우 상무가 말했습니다. 오늘 본사에서 연락 왔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 점검하겠다고. 최민호 부장이 물었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 금요일. 본부장님이 직접 내려오신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본부장이 직접 내려온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박성우 상무가 저를 봤습니다. 김대리 금요일까지 자료 완벽하게 만들어. 이번엔 실수 없게. 예, 상무님. 이번에 또 문제 생기면 프로젝트 담당 바꾼다. 알지? 담당을 바꾼다. 그 말은 곧 제가 팀에서 밀려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정도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긋기였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않는 거. 한국 회사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당에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샀습니다. 한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김밥을 뜯었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윤아 과장이었습니다. 김 대리님 보내주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예, 과장님. 패턴이 명확하네요. 새벽 시간대 수정, 회의 직전 타이밍.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럼. 다만 문제는 로그상으로는 김 대리님 계정으로 찍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해요. 무슨 증거요? 계정 도용 흔적이나 관리자 권한 사용 기록. 아니면 실제 수정한 사람의 IP 주소 같은 거요. 쉽진 않을 겁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아요. 제가 IT팀에 협조 요청해 볼게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능할까요? 본부장님이 내려오신다고 해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요일이면 사흘밖에 안 남았네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쥐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람선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와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자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숫자 하나, 문장 하나 전부 검증하고 또 검증했습니다. 실수할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엔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10시쯤 메신저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없고 이름도 영문 이니셜만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누구세요? 답이 없었습니다. 몇 분 기다렸지만 읽음 표시도 안 떴습니다. 저는 그 계정을 검색해 봤습니다. 회사 조직도에도 없었습니다. 외부 계정인가 싶었는데 회사 메신저는 외부 사람이 못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을 다 끄고 나온 건 아닌데 몇 개만 켜져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짐을 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도 그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라고. 무엇을? 누구를? 목요일 오후 최윤아 과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대리님, IT팀 검토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계정 접속 로그를 봤는데요. 새벽 시간대에 이상한 접속이 하나 있습니다. 위치가 사무실이 아니에요. 어디인데요? 본사 서버실입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한 흔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증거가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접속 권한이 누구 건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관리자 계정은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쓰거든요. 그럼 범위를 좁혀볼 수는 있어요. 그 시간대에 건물 출입 기록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서버실 접근 권한 있는 사람. 얼마나 걸릴까요? 내일 오전까지는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아무것도 안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본부장 보고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아침부터 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박성우 상무는 회의실에서 리허설을 2번이나 했습니다. 최민호 부장은 출력물을 3번 확인했습니다. 11시쯤 최윤아 과장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 대리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구내식당 앞.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 눈치를 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구내식당 앞 복도에 최윤아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최 과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건물 출입 기록과 서버실 접속 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이름. 저는 그 이름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박성우. 새벽 3시 10분 본사 건물 출입. 3시 15분 서버실 카드키 인증. 제 파일이 수정된 시간은 3시 22분이었습니다. 상무님이. 최윤아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손댄 건지 아니면 누군가 시킨 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시간대에 서버실에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저는 태블릿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증거를 어디에 내밀어야 하나? 오늘 오후 보고 때 본부장님 앞에서 김 대리님,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이 자료 오늘 보고 때 쓰실 건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쓴다면 상무를 정면으로 치는 겁니다. 6년차 대리가 상무를 고발하는 거였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최 과장이 저를 봤습니다. 두렵죠? 네. 당연합니다. 저라도 두려울 겁니다. 최 과장이 태블릿을 거뒀습니다. 제 생각엔 오늘 보고는 일단 무난하게 넘기세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팀 명의로. 그럼 저는 김 대리님은 그냥 맡은 일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합니다. 왜요? 이건 제 문제니까요. 제가 당했으니까 제가 끝내야 합니다. 최윤아 과장이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 문을 열 준비가 됐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정면에 앉아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쯤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옆에는 기획실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이 자리했습니다. 우리 팀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박성우 상무, 최민호 부장, 이재석 과장, 그리고 저. 구석에 최윤아 과장도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우 상무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였습니다. 어젯밤까지 5번 검토한 그 자료. 현재 파트너사와 최종 계약 조율 중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초 런칭 가능합니다. 본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중간에 일정 지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박성우 상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일부 데이터 검증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지금은 해결됐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지? 김지훈 대리입니다. 본부장님 시선이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김지훈 대리입니다. 그래, 고생 많았어. 앉아.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자료를 넘기며 질문했습니다. 예산, 리스크, 파트너사 조건. 박성우 상무가 대답했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그때 최윤아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본부장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사팀 최 과장이지? 그래, 말해봐. 최윤아 과장이 일어났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문서 관리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고 자료가 무단으로 수정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성우 상무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민호 부장이 최 과장을 쳐다봤습니다. 본부장님이 물었습니다. 무단 수정? 누가? 조사 결과 관리자 권한으로 서버에 접속한 흔적이 있습니다. 김지훈 대리가 작성한 파일이 새벽 시간대에 수정됐습니다. 김 대리 계정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본부장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가 있나? 최윤아 과장이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기획실장이 받아서 본부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화면에는 출입 기록과 서버 접속 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이 화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우 상무를 봤습니다. 박 상무, 이거 설명 좀 해봐. 박성우 상무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뭐가 오해야? 제가 그날 새벽에 서버실에 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무슨 업무? 박성우 상무가 말을 잃었습니다. 본부장님이 태블릿을 내려놨습니다. 일단 보고는 여기까지. 박 상무는 남고 나머지는 나가봐. 저희는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박성우 상무를 봤습니다. 상무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최민호 부장이 최윤아 과장한테 물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미리 얘기 좀 하시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절차상 사전 공유가 어려웠습니다. 이재석 과장이 저를 봤습니다. 지훈아, 너 알고 있었어?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이거 일 커졌네. 저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박성우 상무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로 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서류 몇 장, 개인 물건들. 최민호 부장이 다가갔습니다. 상무님. 박성우 상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됐어. 나는 당분간 자리 비울 거야. 프로젝트는 최 부장이 맡아. 예, 상무님. 상무님이 저를 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무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실감이 안 났습니다. 끝난 건가? 정말 끝난 건가?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됐을 때 최윤아 과장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 관련해서 공식 보고서 나오면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아니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김 대리님이 포기 안 하셨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집에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응, 지훈아. 퇴근해? 네. 오늘 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괜찮은 일이에요. 그래? 힘든 거 아니고?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정도 회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최민호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잠깐 회의실로 와봐. 회의실에 들어가니 부장님과 이재석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앉아. 프로젝트 건 얘기 좀 하자. 저는 앉았습니다. 부장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본부장님 지시로 프로젝트 체계 재정비한다. 문서 관리 프로세스 바꾸고 보고 체계도 손본다. 네. 그리고 지훈아, 내가 계속 PM 맡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해.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응.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리고 부장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진작 챙겼어야 했는데. 부장님이 사과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장님. 아니야. 팀장으로서 팀원 보호 못한 건 내 책임이야. 이재석 과장도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도 미안해. 내 말 안 믿어준 거. 과장님, 앞으론 이런 일 없게 하자. 팀이 서로 믿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전사 메일이 하나 돌았습니다. 문서 관리 규정 개정 안내였습니다. 보고 자료는 작성자 외 수정 시 반드시 이력이 남도록 시스템을 바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원 보고 전 자료 검증 절차도 추가됐습니다. 사람들이 메일을 보고 수군댔습니다. 이거 우리 팀 때문에 바뀐 거 아니야? 그러게. 박 상무님 일 때문에.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거구나. 작지만 분명한 변화. 목요일 저녁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여의도 골목 작은 고깃집이었습니다. 최민호 부장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자, 다들 한잔하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끔했습니다. 이재석 과장이 제 잔에 소주를 채웠습니다. 지훈아, 너 덕분에 팀이 정신 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야. 우리 그동안 너무 눈치만 보고 산 것 같아. 이번 일로 배웠어.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지훈이 형, 솔직히 처음엔 형이 오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형이 맞았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버 맞아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해냈잖아요. 혼자는 못했어요. 과장님들, 최윤아 과장님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최민호 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내가 한 거야. 용기 낸 거.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고깃집 안이 따뜻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프로젝트 최종 보고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본사 대회의실이 아니라 화상회의였습니다. 파트너사와 동시 접속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두렵진 않았습니다. 화면에 파트너사 담당자들이 떴습니다. 저는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오늘 최종 계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준비한 만큼 나왔습니다. 40분쯤 지났을 때 파트너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최민호 부장이 웃었습니다. 이재석 과장이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메신저에 축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 선배들, 심지어 다른 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퇴근 시간 짐을 챙기는데 최윤아 과장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나와서 다행입니다. 과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커피 한잔 해요. 제가 살게요. 제가 사겠습니다. 그럼 반반 내죠.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한강을 지나갔습니다. 석양이 물에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을 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그래, 아들. 저녁 먹었니? 이따 먹을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집으로, 내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무사히 런칭됐습니다. 파트너사와의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회사 내부 뉴스레터에 성공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사진도 실렸습니다. 팀원들이 모여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뒷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박성우 상무는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는 받아들였습니다. 공식 발표는 개인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만뒀는지. 사람들은 며칠간 수군댔다가 이내 잊었습니다. 회사는 원래 그랬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일은 계속됐습니다. 최민호 부장이 팀장 대행을 맡았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회의 시간이 줄었습니다. 야근도 예전보다 덜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의실에서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따로 불러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부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번 인사에서 내 이름 올라갔어. 예. 과장 승진. 축하한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다른 동기들보다 조금 늦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장님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승진 발표가 나던 날 팀에서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였습니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초는 없었지만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지훈 과장님. 어색했습니다. 과장님이라는 호칭이.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재석 과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동급이네. 앞으로 말 놓을까? 아직은 편하게 해주세요. 알았어.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새로운 프로젝트, 팀 목표. 밝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최윤아 과장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김 과장님.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김 과장님이 잘하신 거죠. 그래도 과장님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약속했던 커피 마셔요. 축하 겸. 좋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최윤아 과장을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최 과장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일 적응되세요? 예, 괜찮습니다. 바쁘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과장님, 그때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최윤아 과장이 저를 봤습니다. 왜냐면요. 감사팀 입장에선 굳이 개입할 필요 없었을 텐데요. 최 과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어봤거든요. 몇 년 전에. 과장님도요? 네. 제가 다른 팀에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제 보고서를 몰래 바꿨어요. 그때는 증거도 없었고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참았죠. 그리고 팀을 옮겼어요. 감사팀으로. 최 과장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김 과장님 상황 보니까 남일 같지 않았어요. 이번엔 제대로 끝내야겠다 싶었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아니에요. 제가 못한 걸 김 과장님이 해준 거예요. 용기 내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지훈아, 밥 먹어라. 예, 어머니. 밥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익숙한 반찬들이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 괜찮니? 예, 괜찮아요. 과장 됐다며?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저는 밥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나? 맞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힘든 기억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배운 것도 많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생활 원래 그런 거야.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중요한 건 버티는 거지. 예, 아버지. 근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마라. 건강이 우선이야. 알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괜찮은 거 맞지? 예,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걱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는 진짜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몇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회의실에서 제 이름이 잘려나가던 순간, 새벽 사무실에서 혼자 로그를 뒤지던 밤, 두려움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던 날들, 그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제가 PM이 아니라 팀 리더였습니다. 후배 2명을 맡았습니다.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서로 믿고 가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숨기지 말고 얘기하세요. 같이 해결하면 돼요. 후배 하나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실수하면 혼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혼내긴요. 대신 같이 고민해요. 그게 팀이잖아요.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좋았습니다. 한 달 뒤 회사에서 전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일하는 문화 개선이었습니다. 여러 팀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저희 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문서 관리 시스템 개선, 수평적 소통 문화 정착, 구체적 수치와 함께 공유됐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에서 모르는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다른 부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저기 김지훈 과장님 맞으시죠? 예, 그런데요. 저희 팀에서도 비슷한 일 있었거든요. 과장님 이야기 듣고 용기 냈어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인사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팀 회식 자리에서 최민호 부장이 말했습니다. 올해 팀 목표 달성했다. 다들 고생 많았어. 박수가 나왔습니다. 부장님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특히 지훈이 내가 중심 잘 잡아줘서 가능했어. 고맙다. 아닙니다, 부장님.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시작한 거야. 그때 포기 안 하고 버텨줘서 고맙다.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한강을 다시 지났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강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을 봤습니다. 몇 달 전에도 여기 섰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나? 강은 똑같이 흐르고 불빛은 똑같이 반짝였습니다. 달라진 건 저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구조는 바뀔 수 있다. 한 사람이 용기 내면 변화는 시작된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홍대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야, 지훈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잘 지냈어.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다른 회사에 다녔습니다. 거기도 비슷했습니다. 야근, 회식, 눈치. 친구가 푸념했습니다. 회사 생활 진짜 힘들다. 너는 어때? 나도 힘들어. 근데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힘든데 견딜만해. 그리고 가끔은 보람도 있어. 친구가 저를 봤습니다. 너 좀 달라졌다. 그래? 뭐가?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응. 좋은 의미로.
헤어지는 길에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도 힘내볼게. 너 보니까 용기 나네. 너도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친구가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경험이 또 누군가에게 닿았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파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탔습니다. 내렸습니다.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여의도역에 내렸습니다. 회사로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빌딩 입구에서 사원증을 찍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응, 안녕.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회의 2개, 보고서 작성, 후배 미팅. 바쁜 하루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흐를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괜찮고 그렇게 계속 흐를 겁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용기 내는 것.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작성할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문장, 한 페이지. 제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멈추지 않고. 회의실 저편에서 누군가 웃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갔습니다. 평범한 회사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용기가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저는 계속 입력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내일의 가능성을,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